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차시에는 연속시간 모델링과 이산사건 모델링에 대해서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 차시에서 우리는 집합이론을 이용한 시스템 모델링 표현 방법에 대해서 학습해 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집합이론을 이용해서 시스템을 모델링한다고 하는 것은 주어진 시스템이 입력 X와 출력 Y와 상태 변수 Q의 세 개의 집합으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이것의 모델링은 집합 세 개 사이의 관계를 제약 조건으로 표시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X하고 Q 값이 얼마일 때 Y는 어떤 값이 된다. 이런 식의 관계를 모델로 표현하는 겁니다. 자,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세 개의 집합 각각에 대한 제약 조건을 실제 기술하고 그 다음으로 세 개 사이의 관계를 표시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시스템을 왼쪽에와 같이 연속시간 시스템으로 했을 때와 오른쪽과 같이 이산사건 시스템으로 했을 때 모델의 각 집합에 대한 제약 조건은 달라지게 됩니다. 연속시간 모델에서 입력 X는 실수 집합이 되고 이산사건 시스템에서 입력 X는 이산사건 집합이 됩니다. 자, 그래서 X가 실수고 Y가 실수고 Q가 실수인 경우를 우리는 연속시간 시스템 모델이라고 하고 X가 이산사건이고 Y가 이산사건 그리고 Q가 이산적 값을 갖는 상태 변수의 집합일 때 우리는 이산사건 시스템 모델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관계식을 수학적으로 기술하기 위해서는 연속시간 모델인 경우에는 연속적인 변수, 즉 실수값과 같은 그러한 변수를 가지고 정의된 여러 가지 수학적인 방법, 다시 말하면 미분 방정식이라든지 해석학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모델을 표현하게 되고 이산사건인 경우는 이산변수에 관한 이산수학이라든지 대수학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세 개의 집합 사이의 관계를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관계를 모델링하는 사람이 일일이 표시하는 경우가 굉장히 이제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는 모델링 도구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실제 모델링 도구를 보게 되면 모델링을 연속 시스템에 대해서 하는 경우와 이산사건 시스템에 하는 경우에 모델링 도구가 달라집니다. 앞 슬라이드에 보신 바와 같이 실제 수학적인 표현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도구 또한 달라지게 됩니다. 실제 연속 시스템에 대한 모델은 주로 하드웨어 객체나 기능 모델링을 할 때 주로 장비나 자산을 모델링할 때 사용이 되고요. 이산사건 시스템 모델은 소프트웨어 객체의 프로세스 모델을 주로 만들 때 사용합니다. 운용이라든지 서비스라든지 의사결정 이런 것들은 모두 이산사건 모델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이 경우에 제약 조건은 연속시간 모델에서는 미분방정식 형태로 주어지는 게 일반적이고 이산사건 시스템인 경우에도 미분방정식을 이산화해 가지고 델타 인트가 Q에서 Q의 함수다. 이건 어떤 뜻이냐면 Q에서 입력 X 없이 그냥 Q로 바뀌는 그런 게 있고요. 왼쪽 연속시간 모델에서 AQ에 해당하는 겁니다. 또 델타 첨자로 EXT는 Q와 X를 가지고 새로운 Q를 만드는 겁니다. 왼쪽 모델에서는 DQ, DT 이꼴 BX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 제약 조건을 X와 Y와 Q로 나타내면 모델이 되게 됩니다. 이게 모든 것을 다 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많은 경우에 미분방정식 모델을 쉽게 모델링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고 이 경우에는
미분 방정식을 실제로 수학적인 기호로 작성하지 않고 블록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작성을 하고 작성된 블록 다이어그램에 해당하는 방정식을 풀어서 미분 방정식을 수치 해석해서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는 게 일반적인 도구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산사건 시스템에 대해서도 미분 방정식에 해당하는 여기서는 DVS 방정식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다음 차시에서 배우도록 하고 이 방정식을 가지고 모델을 만들게 되면 이 방정식을 해석하는 알고리즘으로 이산사건 시스템을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산사건 시스템과 연속시간 시스템은 완전히 다른 종류의 시스템이고 따라서 시뮬레이션을 하는 방법이나 도구도 완전히 다르고 대상 시스템도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연속시간 시스템의 모델은 주로 물리나 공학에서 배운 지식을 가지고 방정식화하게 되고요. 이산사건 시스템의 모델은 운용이나 의사결정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모델을 만들게 됩니다. 많은 경우에 연속시간 시스템은 대상이 되는 시스템에 완벽한 라이브러리를 구축할 수가 있고 그러한 라이브러리를 구축해서 상용화된 제품들이 많이 있는 반면에 이산사건 시스템은 실제로 기능 자체가 의사결정이고 굉장히 소프트웨어적이기 때문에 완벽한 라이브러리를 구축하는 게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에 이산사건 시스템 모델은 실제로 많은 지식과 많은 경험을 통해서 모델링하는 개개인이 구축하는 게 일반적이고 다만 대상 시스템이 지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교통 시스템이다. 예를 들어서 생산 시스템이다. 이런 식으로 지정이 되면 지정된 시스템에 대한 라이브러리는 어느 정도 구축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산사건 시스템 혹은 연속시간 시스템은 모두 상태가 바뀌는 것을 어떻게 조작하느냐 하는 상태 방정식과 출력은 어떻게 내느냐 하는 출력 방정식 두 개를 가지고 시스템 모델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시스템 모델은 입력이 없을 때 움직이는 동작과 입력을 집어넣었을 때 움직이는 동작 두 개를 합해서 시스템 모델로 실제 기술하게 됩니다. 여기서 붉은 글씨로 사용한 것이 이제 입력이 없을 때 어떻게 상태가 바뀌느냐는 무입력 시 상태 방정식, 또 출력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출력 방정식이 있고, 입력이 있을 시에도 똑같이 상태 방정식과 출력 방정식을 모두 모델에 표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연속 시스템과 이산사건 시스템의 하나의 예를 들었는데요. 위에 있는 연속 시스템의 모델이건 아래에 있는 이산사건 시스템 모델이건 간에 모두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X하고 Y하고 Q 사이에 제약 조건을 표현을 하는 거라고 앞 슬라이드에서도 설명을 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연속시간 시스템인 경우에는 미분 방정식을 사용해서 상태가 바뀌는 상태 방정식, 그리고 출력이 바뀌는 출력 방정식을 표현을 할 수가 있고, 또 이산사건 시스템인 경우에는 뎁스 방정식을 사용해서 상태가 바뀌는 상태 방정식, 출력이 바뀌는 출력 방정식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1차 시에서 강조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시스템 모델링 시뮬레이션에서 모델과 시뮬레이션 알고리즘 혹은 시뮬레이션 엔진은 별개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슬라이드에서도 나타내고 있듯이 시스템 모델을 미분 방정식으로 모델링이 됐다면 이것을 푸는 미분 방정식 수치 해석기가 별도로 있어서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고요. 뎁스 방정식으로 표시된 모델이라고 하면 뎁스 방정식을 실행하는 알고리즘이 별도로 준비돼서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연속시간 모델링과 이산사건 모델링의 예를 간단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자동차가 신호등을 향해서 이렇게 V1이라고 하는 속도로 달리게 됩니다. 이때 이동거리 S1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물리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을 배웠고요. 신호등에서 신호가 맞지 않으면 대기를 했다가 다시 다른 속도로 달려서 또 이동거리 S2T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굉장히 간단한 시스템이지만 이 시스템에서도 우리의 모델링 목적에 따라서 시스템 모델이 연속 시간으로 모델링을 해야 될 경우도 있고 이산 사건으로 모델링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모델링 목적을 설정한 후에 모델에 대해서 실제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델링 목적 1번은 속도 VT로 달리는 자동차의 X방향의 이동거리 ST를 구하는 게 만약에 모델링 목적이라고 하면 우리는 모델을 연속시간 모델로, 다시 말하면 속도가 바뀌는 것에 따라서 거리를 모든 시간에 대해서 계산할 수 있는 연속시간 모델을 속도 V하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S하고의 제약 조건으로 모델을 만들게 됩니다. 만약에 모델링 목적이 신호등의 적색, 녹색, 황색을 정해진 시간 간격을 유지하면서 계속 반복시키는 신호 체계를 모델링 하겠다고 하면 이것은 연속 시간과 전혀 다른 모양의 모델이 만들어지고 실제 이 모델이 이산사건 모델이 되겠습니다. 이 모델은 정해진 시간 간격으로 신호등 색깔을 변경을 하고 그 변경된 것을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그러한 모델을 만들어서 우리가 신호등으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연속시간 모델과 이산사건 모델의 각각에 대해서 모델과 시뮬레이션에 대한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속시간 모델은 앞서 설정된 목적이 자동차의 속도에 따른 이동 거리를 계산하고 싶다 이거죠. 그래서 속도 VT와 이동 거리를 ST라고 하고 우리가 아는 물리로 방정식을 미분 형태로 표시한 속도 거리 사이의 미분 방정식 모델 VT 꼴 ds dt 이게 우리의 모델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주어진 모델을 시뮬레이션 한다. 즉 모델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이 미분 방정식을 풀어야 되겠습니다. 많은 경우에 미분 방정식을 간단히 풀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만은 여기서는 우리의 ST가 VT를 적분하면 풀 수가 있겠습니다. VT 꼴 DSDT를 양변에 적분을 하게 되면 왼쪽은 VT, DT의 적분이 되고 오른쪽은 ST가 남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적분을 하면 되겠고 간단하게 우리가 예를 보기 위해서 속도가 일정하게 쭉 나가는 이런 모델이 하나 있다고 하면 실제 이동 거리는 이것에 대한 적분이기 때문에 1차식과 같은 이런 기울기를 갖는 그러한 거리가 나오겠습니다. 그런데 일정한 속도로 갔다가 속도를 가속시키는 이러한 모양의 속도로 자동차를 운전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실제 거리는 이 구간별로 일정한 속도로 갔을 때에 적분을 해서 직선을 얻고 등가속도로 운전한 속도가 점점 증가하는 이와 같은 데서는 실제 t제곱에 비례하는 이런 식을 적분을 통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본 이그젬플은 실제 적분을 우리가 실제 간단한 공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지만 실제 경우에는 이러한 적분은 공식을 통해서 구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이 수치 해석을 통해서 거리를 구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 현재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거리를 구하고 싶은데 속도만 알고 있다 했을 때는 자동차를
타고 가는 중간 과정에서 속도를 짧은 시간에 계속해서 샘플을 만들어서 속도에 대한 그래프를 컴퓨터 내부에서 만들고 그 그래프를 적분해서 거리를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통 자동차에 달고 있는 내비게이터 같은 데서는 모두 그런 식으로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신호등 체계에 대해서 이산사건 모델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호등 체계의 요구사항은 T1 시간 동안에는 적색을 유지하다가 T1 시간이 끝나면 황색을 T2 시간 동안 유지하고 T2 시간이 지나면 녹색을 T3 시간 동안에 유지하고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신호등을 T1, T2, T3를 같은 시간으로 할 필요는 전혀 없고 도로 사정에 따라서 T1과 T2와 T3의 크기를 바꿔가면서 시뮬레이션을 해서 최적인 신호등 체계를 찾을 수가 있는 게 교통 시뮬레이션의 목적 중에 한 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모델의 상태 천위를 그래프 형식으로 표시하면 지금 그래프와 같습니다. 우선에 이 신호등은 대기 상태에 있다가, 대기 상태라고 하는 것은 신호등이 꺼져 있다고 볼 수도 있고요. 시작하기 전이라고 보면 되겠고, 대기 상태에 있다가 위와 같은 주기를 반복하는 겁니다. 이 시스템의 입력은 시작이라는 명령과 타임아웃이라는 명령, 다시 말하면 적색 등을 켜는 시간이 다 됐다, 혹은 황색을 켜는 시간이 다 됐다는 그런 식의 타임아웃을 주는 그런 입력이 있고, 내부적으로는 그래프에서 이렇게 동그라미를 해서 위에 상태를 이름을 쓰고 밑에는 이 상태에서 머무는 지속 시간을 쓰게 됩니다. 이 시스템의 모델의 명세입니다. 따라서 이 그래프에서 적이라고 하는 게 위에 있고 밑에 T1, 그 다음에 황이 위에 있고 밑에는 T2, 녹이 위에 있고 밑에는 T3인 그런 원 3개가 있는데요. 그 원 3개는 위에 있는 신호등 요구사항을 모델로 표현한 겁니다. 또한 S1하고 T1이 동그라미에 있는 게 S2하고 T2의 동그라미로 화살표가 있는 것은 중간에 있는 타임아웃이라는 요 명령을 받아서 스테이트가 바뀐다는 겁니다. 이 그림에서는 상태 S1에서 이벤트 타임아웃 T1을 받으면 상태가 S2로 간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우리는 시뮬레이션을 어떻게 하느냐. 앞에서 우리가 한 연속 시간 시뮬레이션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냥 방정식을 시간에 따라서 이제 풀어주면 되겠는데요. 이 경우는 조금은 알고리즘을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작이라는 입력을 모델에 가하는 것을 제일 처음 하고, 그 다음에는 T1, T2, T3가 계속해서 종료되는 시점마다 외부에서 입력을 집어넣을 수 있도록 알고리즘을 설계해서 실제 모델을 실행을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산사건 모델을 시뮬레이션한 알고리즘은 상당히 복잡할 거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 개의 모델이 있는 경우가 이렇게 되지만 이런 모델이 여러 개가 시스템 내에 존재할 때는 모든 모델의 시간을 다 관리해서 시간이 작은 순서대로 모델을 실행하고 실행된 모델에서 나온 결과가 또 다른 모델을 입력을 가해서 모델을 상태 전이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알고리즘이 필요하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 시뮬레이션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다음 차시에 또 다루게 되니까 그때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연속시간 모델과 이산사건 모델에 대해서 함께 학습해 보았습니다. 모르는 사항이 있으면 강의를 들으면서 복습을 해보고 질문이 있으면 Q&A 게시판을 이용해 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